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인 일형식 문장, 그리고 여기 부사구, 그리고 또 부사절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일형식 문장인데 이와 같이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이 문장 역시 일형식 문장인데 거기에 이와 같은 또 수식 어구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전치사 구들을 또 이와 같은 부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쉽냐 아니면 어렵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전치사 구가 어떤 구, 즉 형용사 구로 쓰이느냐 아니면 부사 구로 쓰이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맨 처음에 이와 같이 명사가 오게 되면 일단 이건 무조건 주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주어가 아니고 뭐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라면 그때는 문장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장 맨 처음에는 주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octogenarians 하니까 이거는 이제 80대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어가 왔는데 이와 같이 전치사 구가 오게 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냐 아니면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구가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스카니, 여기서 투스카니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그 중부 지방에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스카니에 있는 80대 노인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80대 노인들인데 투스카니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투스카니에서 살고 있는 즉 80대 노인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에 전치사가 이끄는 구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즉 주어가 명사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부 다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되면서 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이제 시제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are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 are에서 주격 관계 되면서 who를 생략을 하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동사는 a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a가 being이 돼가지고 being이 생략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전치사 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게 돼서 형용사 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투스카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전치사 이는 우리가 꼭 뭐뭐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명이 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만일에 이 전치사 인 뒤에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추상명사가 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상태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뭐 안에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상명사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명이 오게 되면
그냥 어디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결국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그냥 비동사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atch, 지켜보았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치사 구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뒤에 명사 하나는 꼭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n 뒤에 disbelief이라는 명사가 와 있죠.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등위 접속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것과 연결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등위 접속사 and 뒤를 꼭 끊어서 뒤에 있는 단어의 품사 그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와 같은 것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명사예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는 disbelief이 있고 그 다음에 투스카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octogenarians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사가 여러 개지만 내용상을 보게 되면 disbelief과 같은 어떤 성질의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불신이고 이거는 이제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분개 또는 분함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즉 and 뒤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치사 하나 가지고 명사 하나만 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또 명사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전치사 하나가 두 개의 명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불신과 그 다음에 어떤 분개하는 그러한 여기 이제 in이 있죠. 그러니까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지켜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in을 꼭 뭐뭐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추상명사가 올 때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해석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s라는 접속사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 즉 같은 성질의 것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부사절로 만드는 그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as나 또는 뭐 although 뭐 이런 것들 또는 because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as는 이제 또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와중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치안 판사가 되겠는데 치안 판사 and 그리고 여기 이제 컴마는 사실 여기 있는 컴마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 and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 이렇게 쓰기가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 and 대신에 이 컴마를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그 다음에 치안 판사와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페서 교수들 그리고 다른 젊은 이제 전문직들이 되겠죠. 전문 직업인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vaccinated 해서 이거는 그냥 got부터 vaccinated까지를 그냥 동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 이거죠. against. 자, 우리가 전치사 against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against는 여기에 대항해서 또는 여기에 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반하여가 거기에 뭐 매력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 for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에 걸리려고 백신을 맞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for를 쓰지 않고 against를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을 맞는다. 그러한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의 반대가 against고 against의 반대가 전치사 for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전치사니까 이게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백신을 맞는다. 즉, 이 동사를 수식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를 수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 그런데 구로 되어 있으니까 부사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럴 때 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이것도 역시 부사절이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접속사 자체가 여기서는 부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나마나 이거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전치사 구들은 형용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 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잘 따져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efore them.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80대 노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보다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백신을 맞았다 이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볼 때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또는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이제 맞았잖아요. 그러한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생략을 한 것은 목적어를 생략을 해도 어떠한 상황을 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보실 때 이거 분명히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네.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목적어를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컴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서 있는 before them도 그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았다. 이 동사를 꾸며주니까 또 부사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컴마가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를 꾸며줄 때 이 부사구들이 이 앞에 요즘 컴마가 없죠. 그거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컴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사구거든요. 그러면 여기 컴마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부사구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컴마가 없으니까 이 부사구는 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그런데 여기는 같은 부사구들인데 얘는 컴마가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거를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이 주절의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또 다시 거꾸로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문장 전체는 전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것들을 어떤 불신의 상태 그리고 또 분개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despite 그러면 in spite of하고 같죠.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인데 정부의 어떤 약속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치사 of가 왔어요. 이 전치사 of가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보통 보면은
뭐뭐의 뭐,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죠.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좀 의미는 좀 파악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전치사 어부가 쓰였는지를 아시면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의 어부는 동격의 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약속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격의 동격의 전치사 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이탈리아의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한 시민들부터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접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종을 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치사 오브는 동격의 어부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자꾸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브는 동격의 오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뭐의 뭐 이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석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늘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치사 오브의 어떤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꾸 해석을 하시면서 여기서의 오브는 어떤 용법으로 쓰였을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독해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오브의 많은 용법을 터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문장이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장 맨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인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분이라는 이제 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부사가 오게 되면 도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주어 앞에 뭐 보어라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이 주어 앞으로 가면 도치가 된다. 또는 부사가 즉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앞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결국에는 이 동사 수식받는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된다. 이런 거를 꼭 알고 계시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ome, 몇몇이죠. 그런데 of their other children.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their other children을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왜냐면 adult는 성인이고 children은 아이들인데 이거를 그러면 성인 아이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인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인 자식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인 자식들, 그러니까 다 큰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여긴 아이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몇몇. 그래서 여기서의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of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some을 수식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형용사 구가 되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jumped, ahead 하게 되면 ahead는 여기서는 이제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인데 앞쪽으로 점프했다 또는 나아가서 점프했다 이런 뜻인데 of them 이것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들보다도 먼저 점프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맞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of는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이 jump ahead를 이제 수식을 해주니까 부사 구가 되겠는데 여기서의 of의 의미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앞서서 점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m도 물론
80대 노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80대 노인들보다도 먼저 맞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이 전치사 어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만큼 내용이 다 다르게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거를 유심히 보면서 독해 연습을 하시면 오브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치사 구를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걸 형용사 구로 봐야 될까 또는 부사 구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전치사 구가 어떤 것을 수식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문맥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면 문맥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단 주의할 게 이렇게 부사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 부사구 앞에 있는 요 부사구들 앞에 있는 요 동사 요거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사구들이 꾸며주는 이 수식어구들이 꾸며주는 이 본동사 즉 이 주절이 되는 것이죠.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받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수식을 해주는 부사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또는 문장을 보시면서 독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이건 쉬운 거야 당연히 이거겠지 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걸 거야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쉬워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질 않고 또 막상 그러한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오게 되면 틀리게 돼요. 당연히 그건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쉬워 보이는 거 당연히 이거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나치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응용을 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면 보통 20분짜리 아니면 20분에서 30분짜리 강의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평균 시청 시간을 보게 되면 뭐 9분, 10분 그러니까 한 반쯤 대충 보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결국에 뭐 제가 제 강의를 끝까지 안 봐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거 뭐 굉장히 이거 뭐 쉬운 건데 뭐 내가 아는 걸 거야 하고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확실히 두들겨 보고 이게 확실히 맞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면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또는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보기에 쉬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아는 걸 거야 하고 스킵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오고 여기 목적어 to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가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1, 목적어 2 이와 같이 제가 분석을 해놨으니까 쉬워 보이죠. 그러나 막상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신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y one estimate 해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 맨 처음에는 명사가 와서 주어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 구가 왔어요. 그러면 전치사 이렇게 구가 오게 되면 99.9%는 99.9999%는 독립부사구입니다. 독립부사구. 그러면 왜 부사구에 왜 독립이란 말이 붙였느냐? 부사는 또는 부사구는 원래 주어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 앞에 오게 되면 부사는 어차피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수식받는 동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쫓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뭐냐? 여기 컴마가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동사 보고 야 너는 오지 마. 나 그냥 여기 혼자 독립해서 따로 있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마를 찍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사구에는 지금 컴마가 없으니까 그냥 다 부사구라고 해놨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독립부사구라고 해놨습니다. 즉 주어 앞에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어서 독립부사구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by one estimate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추정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The failure, 실패죠. 그런데 여기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지금 이 실패, 즉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는 데의 실패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ive shot to 해서 누구에게 여기서 shot은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이제 주사를 놓은 것이죠. 그래서 to the over 그 다음에 80s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이픈이 와서 80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는데 실패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등위 접속사가 또 왔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같은 것끼리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뒤를 끊어 봤을 때 does라는 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does who, does which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해석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어요. does who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80대가 넘는, 그러니까 80이 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those who are in fragile health 해서 아주 몸이 또는 건강이 안 좋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ose who are in fragile health인데 여기서 주격 관계되면서 who가 생략이 됨으로 해서 본동사인 are 이것이 빙이 돼서 빙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치사 구만 남게 돼가지고 앞에 있는 does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does who 만약에 사물일 경우에는 does which가 되겠지만 사람일 경우에는 does who 이러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does는 앞에 있는 80이 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이 넘는 사람들과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주사를 맞히는 데 대한 실패 이거죠. 그것은 has caused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거나 아니면 지금 행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has caused 여기서는 이제 PP 형태가 caused라고 해도 되고 causted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caust는
cost, cost, cost 또는 cost, cost, costed, costed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ost는 뭐 대가를 치르다, 뭐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천 명의 사람, 여기서는 뭐 목숨이 되겠죠.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fe의 복수형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n a country인데 한 나라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나라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st를 수식을 해주니까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ith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냐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가진 나라냐 그거에 따라서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유럽에서 가장 뭡니까? 그러니까 노령의 인구를 지닌 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ountry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위 접속사가 왔어요. 여러분들 and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등위 접속사 평행 구조가 가장 실수하기 좋은 그러한 문제, 즉 평행 구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and 뒤를 또 끊어 보시면 여기 지금 is second highest loss of life 이렇게 명사가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명사이면서 여기 또 in the pandemic 이렇게 돼 있는데 명사 또 이 구조가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목적어 to로 쓰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pandemic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행병 또는 전염병 대유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뭡니까? 그의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여기서는 이제 생명의 손실을 이제 어떤 비용으로서 지불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목적어 to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 등위 접속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최근부터 이와 같이 이 전치사구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전치사구나 또는 이런 등위 접속사를 성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그때는 문장이 엉뚱한 것끼리 연결이 되거나 꼬이게 돼서 해석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등위 접속사와 또 이와 같은 전치사구 또는 이와 같은 부정사구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치사구, 부사구, 부정사구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질 않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용감하게 대범하게 한번 해석을 하실 때 겁내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영어 실력이 금방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